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OTT 콘텐츠 특화 콘서트 이렇게 진행을 맡은 김원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제 KCA가 지원한 2022년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작에 대해서 실제로 이 제작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잘 만들었으면은 그걸 해외에 이제 잘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 마켓에 진출한 우리 또 OTT 시리즈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먼저 이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드신 분들을 모시고 그 뒷이야기, 숨긴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OTT 특화형 지원작 제작 이 토크쇼의 중요한 또 주옥 같은 경험들을 또 말씀해 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상전을 기획 및 펀딩 또 제작 총괄하신 블루 콘텐츠의 최은하 본부장님 이렇게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KBS 김영민 PD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남의 연애를 연출한 디스플레이 컴퍼니의 박세일 작가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에 이렇게 작품을 또 발표하시고 그러니까 좀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으셨고 사실 뭐 자연환경도 태풍도 있었고 뭐 더위도 있었는데 이 가을 맞이해가지고 또 이렇게 선을 보시고 그러면 좀 뭔가 뿌듯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우리 집 상전이 방영이 이제 이번 주로 끝나는 시점이라서 진짜 마음이 감회가 새롭고요. 여름 동안 계속 저희 팀장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주신 메인 작가님 다들 제작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네, 가을이라고 쉴 수 없으니까 내년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역시 파종은 또 겨울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김영민 TD님은 어떻게 소회가 어떠세요? 이게 사실은 뭐 지금 뭐 이번 주에 마지막 회를 하긴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저희가 한 20부작, 한 10주간 걸쳐 왔어요. 근데 이 준비를 벌써 이게 저 프리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방송이 됐었고 우리 집 상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는 한 올해 한 5월서부터 준비가 됐어요. 네. 되게 상당히 많은 기간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이게 또 끝나는 건가 이제? 다시 시작. 또 시작해야 되나? 다시 시작해야죠. 네, 뭐 그런. 네. 그래서 이렇게 본부장님 또 PD님 이렇게 오셨는데 또 작가님도 한 말씀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들은 원래 그 대본을 뭐 전에 쓰시잖아요. 그럼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신 건데 이제 결실을 또 맺으니까 또 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는 사실 방송이 8월쯤에 다 끝나서 지금은 조금 내년을 위해서 저희도 좀 더 로딩하는 기간이고요. 또 이번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또 다른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모두 다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역시 미리미리 씨 뿌리는 사람들은 정말 계획을 세우는구나, 농부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는 뭐 두 작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우리 집 상전을 연출한 블루 콘텐츠의 본부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 보시기 전에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집 상전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K-팝 스타는 집사가 되고 반려동물은 상전이 되어서 우리 집 상전을 자랑하는 짤을 만드는 과정을 담았고요. 그 짤을 가지고 대중과 소통하고 또 팬들과 소통하고 팬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짤 영상 자랑 대회를 여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레일러 보시면 더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옳지 우리 옷들. 저는 그냥 진짜 해피의 미모를 널리 알리고 싶은 게 제 목표거든요. 저희 강아지도 디즈니 상이거든요. 도그쇼 나오는 강아지처럼 노루처럼 큰 귀랑 빵 구운 것처럼 익은 등.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찍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히 1등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상정가 스타들의 좌충우돌 짤방 도전기. 해피야 너 진짜 머리를 뜯고 있어. 웃는다. 본격 반려동물 자랑질 우리 집 상전. 지금 바로. 네. 어우, 뭐 그 개 가면까지 쓰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격이 없이 저렇게 스타들이 어울리는 거 저 처음 봅니다.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짚어주셨고, 또 김영 PD님은 또 연출자로서의 어떤 강조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우선 이 우리 집 상전은 기존의 동물 프로그램들이 네. 약간 특이한 동물들이나 그렇죠. 약간 뭐 스토리, 뭐 어려운 동물들, 어떤 사연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약간 뭐 다큐멘터리적으로 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요즘 그 트렌드를 보면 디지털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기 가족처럼 자랑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네. 것들을 스타를 통해서 보여주면 어떨까? 뭐 이런 시점에서 출발했고 제작진들이 그것들을 잘 소화해줘서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인 스타들의 어떤 일상 공간 속에서의 반려동물 쪽에 좀 많이 초점을 소소하게 이렇게 그렇죠. 주신 것 보통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올리는 과정들이 아니라 너무 친분한 자기와 일상에 있는 것들을 올리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스타들은 어떻게 이런 그 일상들을 어떻게 소비하고 애완견들이나 이런 뭐 반려동물들 어떻게 지낼까. 근데 뭐 별반 다르지 않고 요즘 뭐 다른 사람 뭐 일반인들과 거의 네.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요즘 트렌드는 보니까 이제 뭐 반려동물과의 관계도 너무 인위적으로 뭔가 스토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좀 피로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 상대는 좀 그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더 흥미로워. 네, 여기서 기획 의도를 말씀을 먼저 안 드릴 수가 없게 됐는데 기획 의도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동물들을 우리가 동물 관련한 영상을 시청할 때 뭐 비디오 자랑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웃긴 동물들을 보고 시청자들은 관찰자가 돼서 웃고 즐기는 그런 류의 소비 패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집 상전은 기획 초기부터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지금 우리 상전들과 집사들이라고 표현하듯이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뀐 관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관찰자나 웃긴 장면들을 보는 그런 시청자가 아니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생활 속에 묻어나는 모습들을 또 요즘은 또 짤이라는 형태로 인스타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소비를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행태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같이 또 소통을 나누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컨텐츠로 다루자 그런 시도들을 다룬 기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남의 연애를 연출한 디스플레이 컴퍼니의 이제 박세일 작가님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품 소개를 좀 어떻게 작가님 관점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8명의 성소수자 남성분들이 서로 연애를 목적으로 한 곳에서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고요.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어떻게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뭐 어디서 설렘을 느끼는지,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남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트레일러를 안 보네? 누가 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떨렸어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중간은 잘 못하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어요.
흔들릴 수도 있겠다. Just hoping you'll come fly with me. I took a Greyhound down to Georgia. 그냥 이제 그 형밖에 안 보이는 거 같은데. Up to me. But how I hope for 형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내가 남이랑 데이트를 하러 가는 거 형한테 보여주기가 싫었어요. tonight I'll leave the only home I've ever known. Got a couple $100 that I'm gonna blow on a used guitar, a Fender or an Epiphone. 네, 두 작품 모두 굉장히 신선하고 이제 참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작품들을 대할 때마다 제 궁금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품을 기획하고 이제 작품화 하는데 어떤 대상을 먼저 보고 기획을 하고 이제 연출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K-팝 스타의 반려동물을 보고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대상을 보고 하신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기획할 때 어떤 특정 인물을 보고 기획을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반려동물 관련한 많은 예능이나 교양 방송들이 다 반려동물을 좀 의인화해서 좀 관찰하는 시선에서 보거나 재롱들을 많이 보고 신기해하는 시선으로 보거나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보다는 지금 시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집사랑 상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소통하고 네. 반려동물과 지내는 어떤 모습들을 다 자기들의 인스타나 틱톡이나 이런 영상들을 공유를 하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담아보자라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디오 영상들 자랑하는 그런 방송들이랑 다르게 이 프로그램은 기획 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새끼 자랑하는 짤 영상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담고 그 영상들을 공유하고 팬들한테 보여주고 또 네. 거기서 뭐 1등, 2등 매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자랑들을 하고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SNS를 중심으로 변화된 어떤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기존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것들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하신 거군요. 네, 그 배경에는 어쨌든 OTT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들이 소개가 될 것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OTT들을 많이 보시는 시청층들도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그 매체 환경 속에서의 어떤 변화된 지점들을 잘 집어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성소수자 사랑 BL 콘텐츠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웹소설도 그렇고 웹 드라마 또 웹툰도 많은데 마찬가지로 그 작품을 쓰실 때 작가님이시니까 어떻게 실제 대상을 보고 그 스토리를 만드셨나요? 아니면 어떤 영감을 다른 데서 받으셨나요? 그런 게 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실제 대상을 보고 했다는 게 조금 더 근접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시군요. 요즘에는 옛날에 제가 10대, 20대 때는 달랐는데 조금 더 열려 있더라고요.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오픈하는 데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요즘에는 컨텐츠 안에 이렇게 다양성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PC주의 성향이 조금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내 컨텐츠들에도 조금 시도를 확장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성소수자 이야기를 밝은 톤으로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실제 인물의 이야기가 좀 섞여 있나요? 실제 인물의 이야기라기보다 저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네. 그냥 실제 게이분들이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저희는 막 엄청 자세하고 상세한 대본 구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저희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를 리얼하게 좀 담아보는 그런 시도였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리얼리티를 이제 살렸을 경우에 본인들이 그걸 어디까지 공개하고 안 하고의 문제들도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촬영을 하실 때 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콘텐츠에서는 없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씀하시는 질문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시도가 조금 도전적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리얼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임에도 혹시라도 이 프로그램이 저희의 궁극적인 어떤 기획 의도라고 할 수 있는 조금 편견을 덜어내보자,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제 연애를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항상 나이스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정말 몰입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어떤 대표성을 띠면은 또 그게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아무래도 조심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은 조금은 생략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런 콘텐츠가 많지 않고 또 OTT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을 넓혀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잘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관련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자칫 잘못하면 뭐 편견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고충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려동물이 나왔을 때는 좀 저런 부분보다는 좀 약간 밝은 측면이 많이 있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고충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고민들이나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제작진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예. 아무래도 반려동물이 나오다 보니까 반려동물의 컨디션이라든지 반려동물의 기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상전으로 모셔가지고 네, 그래서 맞춰줘야 되겠네. K-팝 스타 분들도 사실 막 되게 만만한 출연자들은 아니잖아요. 잘 이렇게 맞춰드려, 제작진 입장에선 기분 좋게 맞춰드려서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고 싶었을 텐데, 그보다는 K-팝 스타들조차도 이제 상전, 그 위에 상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반려동물들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를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걱정도 하고 또 많이 같이 친해지는 과정에서 또 좋아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제작 환경은 이제 상전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마음껏 짤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프로그램 같습니다. 함부로 연출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함부로 찍겠다고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많이 맞춰서 진행이 됐습니다. 와, 제가 오해를 했네요. 상전이 2개가 있었군요. 제작진한테는. 주인공들과 그 위에 또 상전분들이 계십니다. 예, 저는 좀 쉽게 촬영했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또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민 PD님은 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게 에피소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아까 할 때 어떤 대상을 두고 기획을 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유명한 애완견들 많잖아요, 스타들. 네. 다니엘 헤니의 골든 리트리버나 약간 BTS의 비의 타니 같은 강아지들. 그 유명한 K-팝 스타들 이렇게 강아지들 많이 있고 그 네. 강아지나 반려묘들 많이 있는데 그들을 볼 수 있는 게 SNS밖에 없잖아요, 디지털.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들은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것 되게 궁금한데, 그러면 저희가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런 궁금증을 한번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K-팝 스타보다도 그 반려견이 스타가 돼 있는 분들 많이 있고요. 저희 그 출연자 영재 씨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팔로워가 벌써 한 20만 정도 되죠. 40만인가 20만인가 그 정도 되는, 보통 그 셀럽들만큼의 그 팔로워를 갖고 있는 애완견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호기심을 풀어주는 어떤 창구도 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K-팝 스타보다도 훨씬 더 구독자 수가 많은 경우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럼 오히려 네. 반려동물이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약간 노후 보장책으로. 근데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질투가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박세유 작가님 혹시 그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 중간 사랑의 반려동물과의 관계 이런 거를 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혹시 제가 지금 그 우리 집 상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던져드려야 되는 걸까요? 아이디어를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시죠. 지금 너무 급작스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동물을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전담해가지고 키우는데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남양집에 사는 게 굉장히 꿈이었거든요. 그 남양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강아지가 저하고는 이렇게 친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친밀도가. 그 베란다를 그 친구가 차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도저히 거기를 가지 못해요. 그래서 눈치를 봐야 돼요. 거기를 가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상전 아닌 상전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우리들이 반려동물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제는 정말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집 상전을 통해 아주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섭외를 하실 때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특히 먼저 우리 집 상전부터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좀 노출을 꺼리는 그런 분들은 없으셨나요? 꺼린다기보다는 반려동물의 그 부분도 반려동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반려동물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든지 실제로 처음엔 생각하지 못했는데 딱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울렁증이 발생하나요? 이제 K-팝 스타들도 본인의 반려동물의 기질이나 성격 같은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는 또 우리 반려동물은 촬영 같은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더라. 그러면은 너무 소중한 반려동물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작진은 그거 처음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작가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죠. 물어보고 또 반려동물이 또 어디에 있는지, 본가에 있는지, K-팝 스타랑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케줄을 맞추거나 컨디션 같은 걸 맞추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도 같이 즐거워야지 촬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거나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어쨌든 스톱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 일정 때문에 못 기다리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 반려동물 때문에 스케줄 완전히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반려동물이 아파서 방구가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은 촬영에 이제 못 오기도 하고 아프면은 쉬어야 되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무리하면 안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상당히 제작 환경이 진보적이시네요. 매체에서는 뭐 반려동물 막 함부로 해가지고 촬영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 일종의 시대 정신을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권을 준수하면서 만든 ESG 콘텐츠가 아닌가 그렇게 홍보하셔도 되지 않을까. 남의 연애도 되게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 많이 네. 궁금했거든요. 섭외하시거나 진행하시면.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섭외 과정이 조금 힘들었어요. 애초에 처음 기획을 했을 때부터 과연 섭외가 될까? 이 얼굴을 노출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방송에서 보여지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인물들일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미팅 날짜를 잡고 만남을 하려고 해도 뭐 신원, 성명, 뭐 사진, 직업 이런 걸 공개하는 걸 만나기 전까지 꺼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뭐 직업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혹시라도 뭐 이 노출로 인해서 매장이라도 될까,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처음 미팅을 했을 때는 순조롭게 될 수도 있겠다. 의외로 저희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방송 출연에 열려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대체로 매력적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출연자 섭외를 위한 미팅을 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었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출연자분들이 8명인데 더 많은 분들을 섭외하고 싶었음에도 출연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출연하신 분들이 좀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고, 근데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촬영한 후에 좀 약간 변화의 지점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전후, 비포 애프터라는 관점에서 어떤 점들, 출연자분들의 예를 심정, 들면 뭐 처음에 좀 꺼리시거나 약간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또 나중에 없어지셨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다든지 이런 변화가 또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 출연자분들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 지금은 이제 송출이 다 끝났는데 다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세요. 만족을 하셨어요. 잘 나왔다라고들 많이들 네. 말씀을 하시고, 물론 이제 연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은 뭐 소위 말해서 찌질한 모습들이 나간 걸 좀 창피해하거나 괜한 흑역사가 생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꽤나 열렬한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성소수자들의 인식 개선에 일조했다, 그런 어떤 유의미한 보상도 조금씩은 받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청자들의 반응 때문에 출연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긍정의 어떤 힘을 받으시고 그러셨다는 건가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시청자 반응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면은 진짜 수백만 명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내심하고 그걸 감내할 각오들로 나오신 건데, 의외로 부정적인 여론이 적었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OTT를 보시는 분들의 수준이 좀 많이 높으시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닌가, 특화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들기도 선택적으로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열려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방송이었다고 하면은 좀 다른 또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일반 그 방송 프로그램과 OTT 프로그램은 좀 많이 다른 어떤 특성들을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OTT 서비스가 없었다면 저희 프로그램은 지금 시점에 나오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세상에 보여지지 못했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반대를요? 네, 뭐 방송이 기획 끝날 단계부터 때까지 반대를 하셨다는 건가요? 저희가 트레일러가 나가고 나서부터 저희 그 OTT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끝날 때까지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내해야 했지만, 그래도 OTT의 입장이 조금 더 이 프로그램을 지지해주는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그냥 일반 채널에서 방송하는 것보다 많은 이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반려동물을 다루셨잖아요. 그러면 일반 그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때와 OTT 만들 때에 그럼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다른 점이 있고, 또 그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점에 또 연출을 하셨다든지 뭐 그런 소구를 할 수 있는 점들 좀 따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요. 몇 가지 저희가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OTT에
최적화해서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반영이 되진 못했어요. 저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시즌 2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그때를 좀 노리고 있는데 이제 펀딩이 되고 KCA 지원 사업이 되고 이렇게 제작비를 마련을 해서 방영을 하는 시점까지 굉장히 빠듯했어요. 그래서 이제 찍는 대로 거의 라이브처럼 나가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만들면서 저희 제작진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OTT라서 정말 재밌게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출, 편집, 자막 이런 것도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지상파나 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영 컨텐츠 느낌으로 좀 자유롭게 좀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약간 선정적이고 일탈적이고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화지 연출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유로움에 대해서 OTT에서는 더 다른 면을 그거를 이제 보여줬다는 만드는 분들은 특히 더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우리 PD 작가님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연출하신 이제 PD님 입장에서는 어떤 자유로움을 시도를 하셨는지요? 솔직히 이번 OTT하고 저희 KBS 월드에서 해외 방송을 저희 같이 했잖아요. 네, 이번에 그렇죠.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협찬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 지상파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제나 할 것들이 많은데 OTT하고 저희가 해외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그 심의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웠던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컨트롤하기 좀 쉽지 않았나. 저 출연자 상전들 말고도 다른 상전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이 컨텐츠를 OTT에서 보게 되니까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골라서 들어가서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서 더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K-pop 스타들의 반려동물이니까 해외 반응의 어떤 측면들 이런 점을 많이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디지털 인스타그램을 동시에 오픈을 했어요. 많은 구독자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해외 반응들을 저희가 즉각적으로 볼 수는 없었잖아요. 저희가 특히나 이거 OTT 기존 국내양 OTT 시즌을 같이 했고 해외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KBS 네. 월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반응 피드백 보는 거를 인스타그램이나 디지털을 통해서 네. 오는 방송 보고 찍어서 올리고 어땠다 이런 거 올리는 반응들을 계속 보면서 반영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면서 이제 예를 들면 시즌 2, 3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또 정리하게 되지 않나요? 그 반응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지금서부터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가야겠죠. 네. 그러면 남의 연애 같은 경우는 반응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좀 하십니까? OTT 어떤 특징에 맞게요? 반응들이 많이 뜨거운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소소하신가요? 저희는 반응이 꽤 많았어요. 저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꽤나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몰래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네. 참고를 했죠. 물론 저희는 촬영이 다 끝난 이후라서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뭐 반영하거나 할 수는 없었지만 네. 반응이 아주 뜨거웠던 덕분에 뭐 출연자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약간 다양성 콘텐츠 관점에서 좀 뭔가 그 의미와 가치들을 중심으로 많이 반응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거라기보다는 아닌가요? 편견인가요? 저희는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이 기획의도를 기획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떤 궤도적인 메시지 같은 걸 던지려는 어떤 주입식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네. 그게 어떤 점에서는 조금은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성소수자 같은 주제일 때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다뤄졌던 방식들이 뭐 현장 르포식의 다큐멘터리 네. 이렇게 무겁게 다뤄졌기 때문에 되게 이방인처럼 다뤄지고 네. 그런 점들을 조금 깎아내고 싶었어요. 오히려 네. 이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애초에 뭐 후반부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할 수야 없었지만
남자들만 모여서 연애를 목적으로 모였지만 이게 되게 특별한 일은 아닌 것처럼 이에 대해서 언급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이성애 프로그램처럼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드리니까 이 장애인 관련 콘텐츠가 생각이 나는 게, 장애인 관련 콘텐츠에서도 너무 이제 장애를 강조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진정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을 가야 되는데 자꾸 장애를 부각시키면은 또 이게 다른 이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지 않고 이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계속 주목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 단계로 가나요? 어떻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 새롭게 이제 도전하고 또 참신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냈던 건 결국 지원을 받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점이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이 제작을 해보시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떤 게 있었는지 본부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CA 지원 사업이 정말 큰 힘이 됐고요. 정말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눈빛에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은데 네. 이제 OTT나 월드향으로 좀 더 특화해서 요즘 시대의 반려동물을 바라보고 반려동물과 소통하는 방식을 담는다라는 것을 일반 방송에서 설득을 해서 제작비를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OTT 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제작비 지원을 받게 됐고, 그래서 지금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 같은 거를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을 하고 제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나라의 사업 지원 사업들이 방송 환경, 막 무한 경쟁 시대의 방송 환경에서 또 다루지 못할 수 있거나 사장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이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발굴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감하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투명하게 증명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영수증? 네, 영수증이랑 증빙 서류랑 각종 계약서랑 여러 가지 서류 절차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단계부터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정산하는 단계까지 엄청나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 KCA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늘 제작사와 제작진이 멀어지는 어떤 오히려 불신이 아니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들이 잡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그런 거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절절하게 앞으로도 느껴집니다. 많이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제작 환경에 맞게 좀 간소화되거나 현실화되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와. 행정 업무로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저희 팀장님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아이고. 지금 박수 치고 계십니다. 좀 간소하지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정 업무에 관련돼서 좀 개선 말씀하셨고요. 유명민 PD님은 뭐 따로 하신 말씀? 저는 좀 비슷한 얘기예요. 뭐 이렇게 되게 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큰 어떤 기획이 있는데, 솔직히 동물 프로그램 이런 게 거의 메이저한 주류는 아니잖아요. 네. 봤을 때는 약간 마이너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작비로 되게 중요하고 그런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이런 게 없었으면 뭐 그 다음 단계도 없었을 거니까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이 다 끝났지만 수많이 쌓이는 행정 업무 때문에 좀 힘들긴 해요. 그런 부분 많이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의 연애 같은 경우에는 또 더욱더 이제 소재가 약간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되기 힘든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작 지원에 대해서는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 또 그렇지만 또
바라시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저희도 아마 이 지원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사실은 하긴 했었을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지원 사업과 맞물릴 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데 제작비를 저희가 이제 다 감내하고 네. 손해를 감내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사업의 선정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손해를 어쨌든 안 보게 해주셨네요.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네.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 조금 덜어낼 수 있었다. 많이 덜어낼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도전적인 주제와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을 수 있는 혹시라도 저희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선정해 주신 걸 굉장히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자체 조달금이 있기는 있어요. 꽤 네. 분량이. 근데 뭐 예를 들면 진행비, 출장비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항목에서. 사실은. 그거 없애버리면 어떻게 그걸 저희 자체 조달금에서 다 해결을 하고 나머지 조금 더 수월하게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원 사업비에서 많이 책정을 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사업 진행이 4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그때 매기지만 이제 촬영 중에 예산이 변경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산 변경 그 서류를 수정을 한 5-6번을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군요. 행정 업무가 많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간소화될 수 있거나 네네 예산 변경 신청 그 부분이 촬영하다 보면은 뭐 주인공이 바뀌기도 그렇죠. 하고 소품이 바뀌기도 돌발 변수가 하고 많죠. 뭐 식대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쓸 건지를 예상해서 계속 보고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좀 다시 한번 간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산 지원과 달리 현장 변수가 너무 많고 현장 현실에 맞는 좀 집행 내역 증명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공통적으로 성토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두 프로그램은 다른 이제 일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좀 예를 들면 자극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뭐 대중적이지도 않다는 이유로 좀 외면받을 수 있지만 분명히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의미 있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제작 지원 받아가지고 또 훌륭하게 마치셔가지고 굉장히 지원 사업 특히 OTT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는. 네, 지금까지 OTT 콘텐츠 특화 콘서트 중에 제작 과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크쇼 형식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 상전의 블루 콘텐츠 최은하 본부장님 함께 하셨고요. 또 김영민 PD님 함께 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의 연애를 연출한 디스플레이 컴퍼니 박세일 작가님도 좋은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참신하고 좋은 또 의미 있고도 또 재미도 있는 OTT 콘텐츠에 대해서 제작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두 번째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OTT 특화 콘텐츠 콘서트를 진행을 맡은 김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콘텐츠 만들었는데 이제 해외 마켓에 진출해서 성공한 그런 OTT 드라마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와 에피소드 또 바라는 점들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현업에 있으신 분들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TT 해외 진출 지원작 두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개그 콘서트 서피디로 알려진 서수민 대표님, 언제 이렇게 따로 나가셔가지고 주 링가링이죠? 네, 그 대표님으로 이번에 주관식 문제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네, 그리고 계정을 삭제했습니다로 해외 리메이크 성공 주역이시죠? 와이낫 미디어의 장우경 이사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그 드라마 쪽에 이렇게 진출을 하신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서수민 대표님은 어떻게 드라마 쪽에 이렇게 진출하셨는지 저는 이제 뉴스를 보긴 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정말 직접 어떤 뉴스를 여쭙고 보셨는데요?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뉴스를 보셨는데요? 아니요, 이제 네. 개그가 아니고 네. 다른 영역으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저는 그 예능 PD로 이제 KBS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졸업을 하고 예능 PD인 상태로 드라마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작사를 차려서 나온 지가 이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네, 벌써 그렇겠네요. 예, 벌써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로만 너무 알려져 있어서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이유가 네. 개그 콘서트 이후에도 꽤 좀 저는 좋았던 작품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개콘으로만 기억해 주시는 걸 보니 섭섭하시군요. 그 이유가 개콘 이후에 별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네. 좀 더 분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해외 진출도 하는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만족을 하십니까? 그럼요. 네. 이제 앞으로 얘기를 뭐 하겠지만 사실 드라마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 제작사에서 해외 진출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도 나보고 그리고 실제로 깐느라는 곳에 가서 저희 드라마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다라는 게 전 너무 좋은 기회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얘기를 네. 많은 후토크를 하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드라마 제작자로서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KBS에 있으면서도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개그 콘서트 이후에 그 프로듀서라는 드라마를 했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마음의 소리라는 드라마도 했었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아주 성황리에 방송 중인 가우스전자라는 드라마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 보셨나 봅니다. 네. 예, 이제 많은 그때 당시에 좀 그 프로듀서도 그렇고 네. 약간 좀 그 기존 드라마는 좀 많이 다르다. 그렇게들 약간 예능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그쵸. 있다. 예능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사실 뭐 저도 현업에서 이제 우리 이사님하고도 많이 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장르적 경계에 그것도 대한 편견이다. 개념이 없고 저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예능으로 할까? 드라마로 할까? 드라마로 하면 더 재밌겠다. 드라마 작가를 붙여서 배우분들이 연기해주면 더 재밌겠다. 그렇게 만든 게 드라마가 되는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앞서가셨네요. 개념이 없는 거죠. 원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거 감사합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우경 이사님께서는 이 해외 리메이크 쪽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와이낫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잘 아시는 쇼폼 드라마 제작사로 이제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됐고요. 워낙 꽤 됐네요. 네네, 꽤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쇼폼 웹드라마 IP들이 있다 보니까 좀 리메이크 사례가 이제 한 2차례 정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쇼폼이라는 영역 자체가 사실은 아주 대중적인 영역은 아닌데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아직 네네.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야 될 상황.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 작품도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개를 부탁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주관식 문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또 소개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떤 녀석입니까? 이름을 불러보세요. 쌤은 제가 도둑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이 제목이 주관식 문제여가지고 이 드라마가 뭘까라고 답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위기가 약간 미묘한 스릴러 같으면서도 약간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러세요? 재밌을 것 어떤 같은 드라마죠? 생각이십니까? 네. 아, 네. 학교물이고요. 보시다시피 네, 학원물. 주관식 문제라는 제목의 소설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지금 보신 영상은 사실 저희가 지금 이번 드라마로 촬영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주관식 문제가 주관식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 선생님 일어나는 이름이 주관식이에요? 네네. 이게 단편집입니다. 학교 문제를 가지고 만든 추리소설 단편집인데 네. 이 주관식 문제라는 추리소설을 쓰신 원작 소설가님께서 실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느낀 그 정말 그 리얼리티가. 리얼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추리 형식으로 한 9개의 에피로 주관식 문제라는 소설을 만드셨고 네. 그중에서 첫 에피가 이제 대결이라는 에피인데 2019년에 김다영 작가 그러니까 감독님이 단편 영화제에서 그거를 단편 영화로 만들어서 했던 거를 지금 트레일러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네. 단편 영화까지 네네, 그 중에 만들었군요. 한 에피를 단편 영화로 만드셨던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이 9개 에피를 하나의 그냥 시리즈로 만드는 시리즈로. 거를 네네네 바탕으로 해서 주관식 선생님이 가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선생님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살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에 대한 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드라마가 이 주관식 문제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교 스릴러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스릴러물. 네. 그러면 형식은 뭐 쇼폼 스타일인가요? 웹드라마 스타일인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대본을 만들고 있는 방향은 OTT용으로 만들어서 60분짜리 8개로 만들 준비하고 20분짜리 8개. 60분짜리요. 60분. 60분짜리 8개로. 네네네. 네. 제 귀가 이상한 건지 마스크가 이상한 건지. 60분짜리 10개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역시 항상 결정을 하지 않으시는. 네, 아직 뭐 한 만들어 문제를 보고 규정하지 써보고 않으시는 이제 조금 분인데.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60분이냐 뭐 이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그 궁금증을 막 일으키면서 뭔가 또 흥미를 자아내는 그런 OTT다운 콘텐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인데요. 그러면 이 드라마도 어떤 드라마인지 참 궁금한데 일단 이제 영상을 좀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유민재라고 해. 민재 너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근데 민재 공부도 잘 안 됐어. 삭막한 교실, 여기에 로맨스를 곁들인 어쨌든 민재 너도 고수겠지만 신희준도 만만치 않을걸? 어떡해. 이번 학교 생활은 정말 다를 것 같아.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 명도 오기로 했어. 잠깐만, 이름이 똑같아? 제가 걔야. 우리 반 소문의 그 전학생.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착각한 거야? 설마 벌써 빵조틀 만들었나? 이준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너무 무섭고 내가 한심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런 거.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안 해? 그냥 살아. 친해 보이는 거야. 진짜 친한 게 아니라 나 엄청 가려. 네가? 진짠데? 신희준의 그 차가운 심장이 전학생 정도의 공격력이면 할 것 같다니까? 신희준이 유민재를 내가 잘 아는데
그냥 남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하니까. 좋아하냐고? 신이지. 아니, 가만 보면 민재는 비밀이 많은 것 같아. 민재는 팔로워도 5,000명이나 되는데 사진은 왜 다 지웠을까? 그게 그 유민재 같은 인기, 그런 건 감히 바라지도 않았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 그럼 네가 오는 내일 학교에 안 가도 되잖아.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았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봤을 때 계정을 왜 삭제한다는 거지? 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적인 네네. 분위기 보니까 처음에 네네. 발랄하기도 하고 네네. 약간 이성에 대한 설레임도 있고 네네. 약간 또 애잔함도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 SNS 계정을 이제 삭제한다는 의미군요. 그 네네, 사랑의 맞습니다. 감정 때문에 잘 안 되나 봐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네. 작품은 이제 동명의 두 여고생들이 3일 차이로 같은 학교를 전학을 오게 돼요. 먼저 전학 3일 차이요. 네, 3일 차이로요. 네. 먼저 온 친구가 아싸이고 네. 이제 뒤에 전학 오기로 한 친구가 인싸인데 서로가 사실은 그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로 살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그렇죠. 그런 멀티 욕망을- 페르소나 현상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욕망이 있는 두 친구가 선생님이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이 인싸인 친구와 아싸인 친구를. 뒤바뀌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서로가 바꾼 신분으로 살자. 이번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번 학교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비밀 계약을 맺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상처도 치유를 하고 또 성장해 나가면서 또 첫사랑도 겪게 되는 그런 학원 청춘 성장물입니다. 야, 저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봤는데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야, 가볍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그래가지고 가벼운 것 같지 않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이제 그 서수민 대표님께 좀 질문을 작품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좀 사회적 메시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직 교사분께서 원래 원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10대들의 학생들의 삶 또 학교 생활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험 문제 유출이라든지 또 점수 조작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주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넣으신 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런 작품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의도하시거나 기획하신 생각이 따로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의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드라마를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돈이 되는 드라마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를 네. 할 것인가. 근데 제일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곧 돈이 되는 거면은 제일 성공이 그렇죠. 하게 되는 저도 것 바랍니다. 같아요. 근데 제일 애매해지는 거는 돈을 쫓는지 쫓지 않는 척하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걸 하게 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 예, 되게 애매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긴 쫓되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하게 되면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러니까 그런 말이 됐지만 학원물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지만 학원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개고크 콘서트 방식이 있고요. 그렇죠. 거기도 학원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건 이제 코미디에서 이제 해주셔야 네.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같은 저는 저런 청춘물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좀 로맨스물 뭐 이런 거. 청춘 로맨스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저 안에 DNA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랑에 대한 없으면은 없는 걸 좀 갈증이나 갈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애지간히 있어야 그걸 할 텐데 그게 없어서 그래서 저가 이제 그 학원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방향을 틀게 된 학원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정하고 생각하게 된
이렇게 서치를 네. 하다가 주관식 네. 문제라는 거가 무엇보다 제가 끌렸던 거는 주관식이라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주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고등학교 때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으로서 바라보는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얘기로 하면은 저는 이 아버지도 되게 꼰대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 드라마도 역시 그런 꼰대적 시각에서 학생들이나 사회나 아니면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결국 모든 사회의 인간관계의 시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재미가 있게끔 만들어진다면 좀 월드와이드한 토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었던 학원물에 대한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범죄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맨스엔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학교를 다뤘지만은 제 작품은 이제 교사의 시선으로 다룬 거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작품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죠. 다른 건데 그렇지만 이제 교사 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사 입장만은 아니고 그렇죠. 학생들의 네네. 어떤 관점들을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이겠죠? 네, 당연히 그런 거고요. 이게 에피소드가 이제 8개, 9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학원물, 저희 드라마에서의 학원물은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정에서의 이야기가 반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해석되기도 네.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선생님의 시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선생님, 여기서 나오는 주관식이라는 선생님의 캐릭터를 저의 꿈은 이제 루팡이나 셜록처럼 캐릭터를 가진 어떤 어떤 주인공으로서 그래서 앞으로 좀 시리즈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학원 선생님 추리물을 기획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장우경 이사님은 네. 작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교사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 작품이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대별했을 때 저런 교사의 시선과 좀 다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 작품은 굉장히 이제 현실 고증 찐 학원물이고요. 그 계정 삭제라는 게 이제 계정이 인스타 계정이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인스타 계정 피드나 어떤 포스팅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요즘 MZ 세대들의 네. 일상을 굉장히 좀 저희는 촘촘하게 쌓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작품 내에서. 그래서 이 계정을 삭제한 거가 인싸의 계정을 아싸 친구가 처음에 자기 계정이라고 속이고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인스타 계정과 얽힌 또 에피소드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어린애 입장에서는 그 SNS 계정 하나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 친구들한테는 정말 전 세계일 수 있죠. 네, 전 세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계정을 통해서 계정에 올라오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다양한 감정들을 사실은 계정 삭제라는 어떤 표현에 저희가 다 녹아들게끔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런 면이 좀 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 궁금한 게 이제 이런 10대들의 이야기가 과연 이제 OTT를 매개로 해서 네네. 세계 청춘들하고 이제 호응을 얼마나 갖느냐가 이제 궁금한데 그래서 지난 4월에 칸 시리즈와 연계돼 가지고 코리아 포커스 코리아 드라마 쇼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해외 가서 이렇게 리메이크 여부를 좀 타진을 좀 했던 자리가 있으셨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또 발표도 하시고 그랬다고 이제 네네네. 들었는데 네네. 좀 현장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이게 세계 진출해 가지고 또 많이 호응이 있고 리메이크로 또 진출 가능성 이런 점도 네네. 궁금하거든요. 네네. 발표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계신 서 대표님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참석하셨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리아 OTT 쇼케이스에 참석했을 때 이미 저희 작품은
런칭을 하고 난 다음이긴 했어요. 네. 저희 작품은 작년 12월에 런칭이 됐었고 사실 작품을 기획 개발할 때부터 일본의 이제 OTT 플랫폼 아베마 TV라는 OTT 플랫폼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 기획 개발 포인트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셔서 선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선투자를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기획 개발 단계에서부터 글로벌한 콘텐츠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좀 독특하게 저희가 유튜브에 콕TV라는 자사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는 1회부터 10회까지 공개를 하고 네. 10회 이후부터는 국내 왓챠로만 나가는 그런 편성 방식을 좀 취했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유입은 좀 편하게 왜냐면 그 MZ 세대들이 사실 OTT를 가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청자는 아니거든요. 여력이 없죠. 그렇죠. 뭐 부모님의 계정을 타고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 작품의 유입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초반에 이야기를 보고 홍보 전략을 또 그렇게 하시죠. 네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갈등이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는 OTT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OTT의 또 가입 유입률을 조금 증가를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왓챠에서도 꽤 순위가 높았었고요. 한 3위 안에 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OTT를 좀 겨냥한 그런 기획 개발 포인트들을 좀 내세웠었고요. 해외 진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선투자가 돼서 저희랑 동시 방송을 했었고 또 라코텐 비키를 통해서 미주 유럽 지역도 동시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나라나 고등학생들은 있고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하루라도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네. 보편적인 감정이 리메이크를 진행하거나 리메이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좀 다가갔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많이 이제 현재는 독일 쪽하고 리메이크 판권에 대한 문의를 지금 오시고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비즈매칭 하고 있는데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보편적인 감정들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최대한 현지화해서 구현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유도하고 있죠. 아까 이제 고등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유입할 것인가인 네네네. 건데 네. 그럼 해외에서도 그러면 이제 10대 분들이 이제 많이 좀 반응이 있으신 상황이신 거죠? 네네. 그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배진영이라고 해서 과거 워너원이라는 그룹의 멤버이기도 하고 현재 CIX라는 또 아이돌 그룹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이 친구가 이 작품이 첫 연기 데뷔작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MZ 세대 한류 보기에 팬들도 네네 유입을 하고, 네. 한류 팬들이 보기에도 또 유입이 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 약간 워맨스가 있거든요. 여자들 간의 어떤 우정, 의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요즘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들이 이런 포인트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소구 포인트가 되어서 많은 시청자들이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했는데 이 서수민 대표님의 이제 주관식 문제에는 네. K-팝 아이돌 스타가 오는지 사실 그게 이제 세계 진출할 때 굉장히 네. 포인트가 되기도 하잖아요. 또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잖아요. 네. 한두 명은 좀 이렇게 캐스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난 이제 칸에서 또 신규 OTT 드라마 기획안 발표하셨는데 네. 뭐 그때 분위기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기 와이너미디어의 작품과 달리 저희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작권만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기획개발 단계, 초기 단계에서 이제 해외 마켓에 이제 나갈 수 네.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근데 저로서도 사실은 처음이었던, 그러니까 제작사 대표인 저로서도 사실 해외 마켓에 가서 그 저희 작품을 소개하는 경험이 처음이었던 상황이어서 좀 긴장을 좀 했었고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게 제 의구심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깐느라는 단어가 주는 약간 좀 중압감과 이제 약간 이게 있잖아요. 약간 그럼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이 제작하는 사람들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대감이 교차하는. 어디 네. 가니? 너 어디 가니? 깐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네. 시기였어요. 사실 이제 그 말미였지만 그래서 좀 축소가 되었고
약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거나 모이게 하는 행사 자체의 규모도 약간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참여자들도 이제 조금 많이 좀 적겠거니라고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현지에서 이제 느낀 반응은 이제 일단 저는 좀 위축돼서 갔었는데 카페트 깔려 있고 막 이게 우리가 걸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갔었는데 현지에서는 우리 컨텐츠, 그러니까 코리아 컨텐츠에 대해서 한국에서 코리아 드라마, 브랜드. 코리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앞에 이제 깐느 행사장 근처에 이제 약간 야외 테라스가 있는 커피숍이나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바이어나 이제 그 마켓 그 하시는 여러 분들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물어보러서 오세요. 한국에서 온 드라마 너 팔려고 왔냐? 드라마냐 보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행사에서 발표하는 그 현장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의 객석이 꽉 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쪽 부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발표장이 더 많은 거죠. 이런 식의 그 공연장이죠. 거기에 이제 행사장을 빌려서 저희 진행하시는 분께서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는 그 뭐라고 하죠?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컨퍼런스 자리 시간을 거기 타임 스케줄이 막 있잖아요. 깐느 그 TV 그 스케줄에 저희 코리아 무슨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참여자 하시는 분 중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여기 이제 객석을 쫙 채우신 상태에서 장호경 이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저희 드라마를 소개를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을 상대로. 그 많은 분들은 이제 바이어에 해당하는 분들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정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정말 영어가 좀 짧아서 애드립을 못해서 문제였지 정해진 대본을 읽을 수밖에 없어서 너무 한스러웠지만 굉장히 많이 좀 질문도 해주시고 질문을 하고 싶어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면서 조금 더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더 많이 가져가고 싶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저로서는 굉장히 좀 뜻밖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그러니까 질문이 많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네, 질문들 하고 싶어 하는데 딱 봐도 쟤는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해봐야라고 생각하고 접으시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농담이지만 끝나고 이제 이메일이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 계정을 이제 노출을 하면 그걸 통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어디랑 뭐 얘기 중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기회를 좀 가져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우리 K 콘텐츠의 위상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이미 브랜드로서 그냥 입지를 구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는데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 KBS의 굿닥터를 미국에 진출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게 몇 년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획 단계에서 이제 설명하러 갔는데 그 자체로부터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OTT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제 공유가 되니까 더욱더 이제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칸 해외 진출 지원에 이제 또 다른 오징어 게임 또 우영우를 만들자는 목표 뭐 많이 이제 회자되고 들으셨는데 국내외 OTT 시장에서 뭐 그럴수록 오리지널 콘텐츠를 뭐 확보하기 위한 정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제작비를 많이 들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반드시 또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지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두 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OTT 국내 작품을 이제 해외 진출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지원책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뭐 PD로 오래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채널이라는 큰 채널, KBS라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진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던 PD로만 일하다가 저는 만들기만 하고 사업은 다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저는 제작사를 차려 나왔단 말이죠. 나와서 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려야 할지, 어떻게
외국에 막 해외 진출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어떻게 진출을 하는 거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디 뭐 밉도 가고 어디도 많이 가더라고 하던데 거기를 가서 부스를 본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작은 회사니까 작은 회사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의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신경을 끄고 컨텐츠 기획안 만드는 거에만 치중을 해왔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좋은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거기서 저희 그렇죠. 드라마를 소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움이죠. 왜냐하면 뭐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떠나서 일단은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콘텐츠를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큰 자극이 된 게 일단 앞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의 어떤 시청자라고 봤을 때 어떤 거에 끌릴까를 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었나를 현장에서 확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 넣을 걸. 아이돌을 여기 그냥 기획안에 넣을 걸. 내지는 내가 누구랑 아이돌을 안다라고도 얘기를 할 걸. 뭐 이런 식의 이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다를 현장에서 느끼게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 드라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확 낚을 수 있는 그거를 내가 못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너무 이거에 대한 이 자리를 맡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제가 이 모여주신 해외 바이어분들한테 어떤 소구책을 어떤 포인트로 어떤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그런 드라마를 잘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저는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약간 좀 큰 데 있다가 혼자 나와서 그런지 좀 반성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너무 이제 로컬이었구나 그동안 너무 그냥 내 책상에서만 했구나 이거를 실제로 해외 사람들한테 가져갔을 때 해외 분들은 어디서 웃고 어디에서 플래시를 터트리고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느끼게 해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유럽에 계신 바이어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이메일도 주시고 연락을 주시고 너네 어떻게 되고 있니? 진행되고 있는 거 나하고 얘기해야 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전에 방송 미디어 환경하고 달라진 걸 많이 느끼는 게 네. 전에는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영화도 그렇습니다만은 완성본을 가지고 이거 사세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기획 단계부터 프로세스 과정을 다 공유를 하면서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피드백을 받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또 이렇게 맞춰가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하는 그렇죠. 그런 미디어 환경이 바뀐 거를 이제 직접 느끼셨다는 네. 그런 의미고 네. 그걸 이제 느끼기 위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나가서 이렇게 피드백하도록 하는 것이 계속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뭐 더 많은 제작사들이 이런 기회를 좀 가진다면 사실 아까 모두에도 저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컨텐츠는 규모로 성공을 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네. 규모보다는 결국은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분야다 보니까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진 작은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게 이런 기회를 많이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기회를 좀 확대해서 보다 다양한 컨텐츠가 우리 한국에는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을 때 좀 많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까 뭐 규모 제작비 크기에 따라 가지고 하기보다는 뭔가 아이디어나 네. 이제 수용자 관점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을 알맞춤으로 제공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 성공을 하면서 모든 기준이 다 오징어 게임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외 또 진출해야 되고 또 이제 클릭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해외 리메이크 제작까지 또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장 이사님은 어떤 고민들 또 네네.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뭐 킹덤의 가시나 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이제
전통적인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기는 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들여다보면 결국 뭐 인간의 감정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들, 뭐 사랑이나 가족이나 어떤 뭐 친구들 간의 우정, 뭐 이런 감정들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류 콘텐츠가. 아, 네, 과거에는 그리고 뭐 특정 한류 스타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스토리적이나 영상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진화가 됐고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령 뭐 기생충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난 톱스타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그 가족들과 그 계급의 어떤 차이를 정말 농밀하게 잘 표현을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감동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리메이크나 공동 제작을 논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류 콘텐츠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고 결국 모두가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즉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돼서 이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제작을 하고 또 리메이크 판권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 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우영우가 엄청나게 글로벌한 콘텐츠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제작사들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갖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영우를 뛰어넘는 그런 콘텐츠들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향후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4,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나 집중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말씀과 이제 아울러 가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OTT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콘텐츠의 흐름이 이렇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네네. 굉장히 지금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위상이 있다 보니까 네네. 뭐 변화, 진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 콘텐츠가 어떻게 변화, 진화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좀 적절한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서 대표님부터 말씀하실 수 컨텐츠의 진화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거대한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일단은 컨텐츠의 흐름과 그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도 잘 몰라서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우직하게 가신다. 우직하게 가지만 달라진 포인트는 있죠. 왜냐하면 OTT잖아요. 그러니까 네. 컨텐츠 매체 환경에 달라진 거에 대한 거는 달라졌다는 건 저같이 이제 그 공중파에 있었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시그널 중에 하나고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게 네. 공중파는 틀어놓으면 걸리잖아요. 그냥 보다가 걸리는 채널에서 방송 그런 소파에 환경에서 누워가지고 했었고 이렇게 딱 하는 거죠. OTT는 이거를 보러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OTT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거는 내 거를 보러 들어오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주제를 잡고 형식을 잡고 그 다음에 주인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보러 들어온 사람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러 들어온 사람을 또 잡고 있기 위한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이 사람이 원했건 아니면 상상할 수 없었던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OTT 친화형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세라면 지금이 곧 OTT 친화형 컨텐츠가 대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자 위주의 니드와 주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장 이사님은 변화에 트렌드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장르들? 저도 서 대표님하고 비슷한데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전문가들 네. 엄청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OTT 트렌드가 네. 어떻다 이렇게 네. 하는데 현장에 있으시면 좀 어떠실까? 오히려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재밌었던 콘텐츠가 반드시 내일도 재밌으리란 법이 없는 게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와이낫 미디어 같은 경우 좀 젊은 콘텐츠를 많이 하는 회사고 또 유튜브라는 채널 자체가 워낙 이제 빠른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뭐 쇼츠나 릴스를 보다 보면 정말 하루 단위, 반 시간 단위로 바뀌는 것이 그 컨텐츠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기보다는 좀 다양성에 있어서는 저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OTT가 플랫폼이 생겨나고 또 이런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정말 짧은 동영상들이 많이 인기를 얻으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르나 소재를 불문하고 재밌거나 그것이 감동이 주면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파급 효과나 어떤 소구력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OTT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추구하는 게 일단 좋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해외 진출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그런 맥락에서 뭔가 좀 팁 같은 거 주실 수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것 때문에 해외에 가서 저희 깐느라는 곳에 가서 저희 마켓의 중간에서 한복판에서 저희 컨텐츠를 소개하고 알려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해외 각지의 이제 바이어분들과의 어떤 컨택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기 때문에 네. 이 해외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이 올해가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좀 지속적으로 좀 보다 많은 제작사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그러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라. 네. 왜냐하면 응모할 사람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 중에는 우리가 세 팀이 갔었어요. 이게 세 팀이 갔는데 조금 더 많은 팀이 가면은 드라마 제작가 한국에 있는 드라마 제작사들이 또 같이 좀 이렇게 동료 의식을 가지고 으쌰으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준비 중인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조언 같은 거 하실 수 있나요? 네네. 이 OTT 해외 지원 사업은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 OTT에 나가는 오리지널 작품들은 해외에서 선보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그 작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아지고 또 다양해진다면 지금 현재 한류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제작사들 혹은 유관 관련자분들이 많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비즈 미팅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단순히 판매 수입뿐만 아니라 공동 제작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이런 지원 사업에 많이들 지원하셔서 이런 기회를 좀 폭넓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아쉬운 게 어떤 게 있어요? 장우경 이사님은 전혀 아쉽지 않으신 게 이분은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영어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반복해서 언어 문제를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렇지가 않아서 한 5분에서 10분가량 영어로 발표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행사 참여의 기준의 가장 큰 포인트는 영어로 모든 그러면 번역 지원이나 통역사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 주시면은 조금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지금 현재 수준은 자체 해결을 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장 이사님 같은 없으면 이런 유리하다라는 인재가 없으면 이 회사에 이런 인재가 영어가 능통한 인재가 없으면 어려워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만약에 지원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문의하러 오시는 바이어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사실상 그게 그 자리 자체가 비즈 매칭이 되는 건데 뭔가 어떤 언어적인 한계가 있으면 메일을 보내달라 돌아가서 연락을 드리겠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사실 좀 많이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하나도 없고 언어 커뮤니케이션만 문제고, 그 부분만 해주면 좋겠다. 그만큼 완벽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굉장히 현업에서 겪으셨던 이야기들 또 개선될 부분까지도 굉장히 이목저목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짧게나마 이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OTT 콘텐츠 기획과 제작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또 소중하게 가져주셨습니다. 앞으로 OTT 특화 지원 사업이
오징어 게임이나 우영우를 넘어서서 더 우수한 작품들을 창출하고 또 OTT 플랫폼사뿐만이 아니고 제작사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랜 시간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